조승사자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의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오는 5일 윤두창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특검은 한덕수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서명을 했다 폐기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편 조은석 특검의 수사 방식도 현재 화제입니다. 조 특검은 자신의 저서에서 수사는 쉽니다. 수사에서 부인하고 버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하면 이번 주 주말 안으로 내란 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임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의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플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과 그리고 폐지된 검찰청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이관받는 기관, 그래서 기소권은 공소청이 이관을 받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기관이 여러 개, 한 최소 3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중수청, 그다음에 경찰, 공수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진 수사기관 간의 업무의 조율, 수사 관할의 조율, 그리고 각종 이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여전히 검사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이고 일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가 법무부에 두지 않고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발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이제 수사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는 분들이 검사의 업무를 하면 여전히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가되 우리가 수사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이 검찰 밑에 있는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대등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사관들도 고위직 수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저희는 7급까지 수사관 1급부터 7급까지 현재 법을 내놨는데 아마 확대해서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에서도 고위직 수사관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법의 통과 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다시 말해 9월까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논의이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됐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해서 조직을 만들고 각 조직이 돌아가는 데까지는 일정 유예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법에서는 유예기간 1년을 두기는 했는데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6개월 단축 혹은 그 이하로도 단축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조직법을 지금 만들어서 개정하자라는 것이고 조직이 확정되면 각 조직 간에 운용되고 조직 간을 넘어서는 이런 각종 혈관 역할을 하는 이런 법들, 예를 들면 수사절차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은 조직에 맞춰서 추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또 법원 개혁도 좀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추진이 계속 되는 겁니까? 일단 자격요건 완화 부분은 법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관수 증원은 법사위에서
30명,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소위를 통과해 놓은 상태이죠. 이 부분은 이제 대선 기간 뭐 전후로 해서 일단 논의가 됐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당내 의견들도 있어서 다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아마 대선 직후였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생 문제, 그동안 어려웠던 민생 문제가 내란 극복 이런 문제들이 먼저 논의가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상법 개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논의가 이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 그리고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이 되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개혁은 국회가 합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추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해서 그 방향과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상의해서 이제 나아가긴 할 것인데요. 어쨌든간 그 검찰개혁의 추진 주체는 국회다라는 점을 먼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을 할 때 검찰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검찰개혁에 뭐 주도를 하거나 검찰을 개혁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검찰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수사에서 재판까지 굉장히 많은 형사 절차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권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검찰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알고 또 수사를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검찰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우정 등 친윤 고위직 검사들의 출사직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입니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그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조직에 남어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겁한 변명에 불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친윤 검사들의 대탈출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예고된 것입니다. 검찰은 과거 권력의 수종 역할을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180도 변신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아예 한몸이 됐습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마구 휘둘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제왕적 법 적용이라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비뚤어진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 조직이 해체에 가까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해도 반발을 조직할 구심점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친윤 검사들의 행태로 조직 전체가 정치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1일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이문정 검사를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도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